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은 뭐예요? 지금 민주당 추천 다 했나요, 인사? 북한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뭐 탈북자는 물론이고 아직 우리의 그 주권이 다 현실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헌법상 우리의 영토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기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느냐를 이제 강구해야 될 정치적 책임이 있습니다. 또 북한에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거주했던 국민들이 방문하거나 해서 억류 중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속히 송환을 요청한다든가 또는 물론 뭐 6.25 때 납북됐다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사람, 또 국군 포로로 가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 또 칼기 납치 때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 이런 이제 납북자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납북자 문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북한 정권에 의해서 납북된 일본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이 해결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아주 전폭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서 납치되고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면 이건 정부로서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북한 인권 문제들을 꼭 거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지금은 이제 정부가 민주당 정부니까 이제 그거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이제 그런 논의가 활발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회에 있는 인권 포럼, 또 아시아 인권 의원 연맹, 이게 제가 다 대표로 있는 이제 단체이긴 한데 여기 정도의 차원에서 이제 나오고 또 자유한국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른 정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호응이 별로 아직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각 정당들이 당론으로 이렇게 거론되거나 또는 이제 그런 논의가 활발해지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국회의 대외적인 국회 의견으로 모아보자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이제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주도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의안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대정부 결의안을 통해서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 이런 결의안이 채택되면 상당한 그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현재 각 정당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극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제가 사실은 이제 수개월 전에 그 북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대북 규탄 결의안을 국회의원들 한 5, 60명의 이제 찬성을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다수 찬성을 해서 같이 이런 국회 차원의 결의문을 내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심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 우리가 북한 인권과 관련된 모든 의제들이 서로 대치 국면에서 정당들 간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국회의 통일적인 목소리로 나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한테 줘라 또 이제 이런 주장을 할 거고 그걸 또 저쪽에서는 못 받겠다 하면 계속 표류할 수밖에. 통일부에 대해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뭐 장관에게 이거를 해라고 이제 요구하거나 이런 기회는 아직 없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원래의 국회 일정이 진행됐으면 현재 대정부 질문을 이제 해야 될 기간인데
이제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포함시켜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대정부 질문 자체가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걸 공식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뭐 그런 공개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국회의원의 의견이 통일부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할 때는 현재 납북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조속한 송환, 그것도 반드시 이제 포함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오래전 일이 아니고 이제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거는 뭐 현 정부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인데 이 문제를 지금 최근에 외무부 장관이 어디서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정상회담에서 거론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예견되기는 했지만 좀 실망스러운 이제 상황이죠.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장이 재고되도록 우리 국회의원들이라도 나서서 계속 촉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걱정되죠. 지금 미국의 한미연구소를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나는데 이제 북한 인권 문제부터 거론하면 이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뒤로 미루다가는 아마 이거를 거론해야 될 적절한 시점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선의에 기대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탈북자 그 지성호 씨를 데려다가 직접 의원들한테 보여주면서 북한은 이렇게 참상을 저지르는 인권 침해 국가다 이런 거를 이제 선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압력의 신호거든요, 그게.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미국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같이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 하는 좋은 이제 그 핑계라기는 좀 그렇지만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도 같이 그런 것을 얘기해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도록 해야만 비핵화도 해결되고 인권 문제도 같이 해결될 수가 있다. 남북 정상회담의 전략상으로도 이게 결코 분위기를 흐리는 나쁜 소재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정부가 이번에 정상회담을 할 때 그런 전략적 마인드 차원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좋은 그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